저는 이제 사계절 여인숙에 와 있습니다. 네, 사계절 여인숙, 세계적인 여인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왜 온 것이냐, 비밀이 무엇이냐, 뜸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달라.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뜸들이지 않고 빨리 이 사계절 여인숙에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이 사계절 여인숙이 밟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계신데 외국인일지도 모르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계절 여인숙에 대해서 방송, 과연 청계천은 어디이고 여기가 어느 터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3년 4월 19일 청계천 등을 준설하고 백악, 인왕산, 탄악산, 목멱산의 나무를 보호하는 준천사의 아래길을 경희궁 흥화문 앞 소나무 속껍질, 송과 결핵 치료용 구기자 기로 죽을 써 나눠준 송기교. 송기교로부터 영도교에 이르기까지 1760년 영조 3년인 경진년의 지평으로 개천을 파서 역사를 끝냈습니다. 하니 순조가 당상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자, 위에 보시면 송기교를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교로부터 영도교로 이르기까지 1879년 11월 16일 무의소에서 고조에게 아래기를 고조는 누군지 아시죠? 고조에게 아래기를 도성안에 준천은 무의소가 각 영과 함께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연석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각 영의 장신과 충분히 의논한 후 무의소는 경희궁 흥화문 앞 소나무 속껍질 송과 결핵치료용 구기자 기로 죽을 쑤어 나눠준 송기교에서 광통교까지, 광통교는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용호영은 광통교에서 수포교까지, 훈련도감은 수표교에서 효경교까지, 금이영은 다 군사와 관련된 곳이죠. 효경교에서 오교까지, 어영청은 오교에서 오간수구까지 거행하며 오간수구 밖에서부터 영도교까지는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 등 어영청 세영에서 힘을 합쳐 거행하기로 하였다. 1893년 5월 18일 조선국 도읍 한성의 행정을 관장하는 한성부에서 고조에게 아래기를 준천은 경희궁 흥화문 앞 소나무 속껍질 송과 결핵치료용 구기자 기로 2번 나옵니다. 위에도 나오고 죽을 쑤어 나눠준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준설하였는데 지금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각 영문에서 구역을 나눠 한 준천 공사도 모두 끝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 얘기가 왜 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는 어디터이냐? 이제 밝혀졌습니다.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지만 형님 반갑습니다. 사계절 여관 앞에서 제가 당신도 모르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블바디 우리 모두 모르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통교 나오고 수표교 나오고 우리가 익숙한 곳이죠. 훈련도관, 금이영 등등도 익숙한 곳입니다. 이 청계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공사를 했던, 개천을 파서 역사를 끝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이곳의 출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기는 지금 얘기인즉슨 원형 보존이 돼야 되는 자리라는 곳이죠. 사계절 여인숙 아주 높습니다. 무지하게 높아요. 세계적인 여인숙입니다. 여기는. 아이고, 여인숙이 이렇게 큰가요? 사계절 여인숙인데 엄청나게 큰 여인숙입니다. 그리고 참 황당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자연 유적지 거기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고인돌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는 원형 보존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호텔에 거기 있던 돌이 온 것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어디 혹시라도
저게 고인돌을 훔쳐온 것이라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들이 잘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사계절 여관, 사계절 여관은 정말 세계적인 여관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적 여인숙입니다. 근데 높이가 측정을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높다. 이거 높네. 아유,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아니, 사계절 여인숙, 이게 너무나 세계적인 여인숙인지라 바로 송기교를 밟고 있는 이 송혜교가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송혜교가 아니고 송기교 분명히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송혜교가 아닙니다. 겨울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겨울연가, 올인이 아닙니다. 자, 포시즌즈 사계절 여인숙. 자, 무엇을 밟고 있느냐? 바로 이곳이 청계천에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송자를 쓴 송기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혜교가 아닙니다. 여긴 남원도 아닙니다. 강화도도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될 중도 유적지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김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제가 아마 오늘 덕수궁, 이 경운궁, 서울시청 주변이나 황구단 쪽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방송을 여기서 하고 그냥 걸어서 쭉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아마 이제 서울시 의회를 거쳐서 대안문을 찍고 이 황구단 앞에까지 가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것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기교의 터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런 호텔, 죄송합니다. 그런 여관들이 참 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웨스땡 호텔이라든가 웨스땡 여관, 이런 곳들이 참 얼마나 그냥 보면 이렇게 멋있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명확하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재 원형 보존이 먼저인 지역이다. 종로구 아까 청운동 쪽에서도 통인동 채부동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사계절 여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쵸, 거의 제가 봤을 땐 이게 고인돌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합성한 것 같습니다. 스톤헨지에서도 영감을 얻었고, 위에 보면 마추픽추에서도 영감을 얻었고, 또 아래는 중도선사 유적지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아이러니한 것은 자, 문화재가 원형 보존돼야 되는 터를, 그렇다면 청계천은 지금보다 길이가 더 서쪽으로 더 위쪽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한 번 더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3년 4월 19일 청계천 등을 준설하고 백악, 인왕산, 탄악산, 목멱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백악은 북악, 현재 북악을 백악이라 하고요. 인왕산, 탄악산, 목멱산의 나무를 보호하는 준천사에서 아래길을 경희궁 흥화문 앞 소나무 속껍질 송과 결핵치료용 구기자기로 죽을 쑤어 나눠준 송기교로부터 영도교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없는 이름들이죠. 1760년인 경진년에 지평으로 개천을 파서 역사를 끝냈습니다 하니 순조가 당상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1879년 11월 16일 무의소에서 고조에게 아뢰기를, 도성안의 준천은 무의소가 각 영과 함께 분담하여
거행하도록 연석에서 하교를 받았습니다. 신이 각 영의 장신과 충분히 의논한 후 무위소는 경희궁 흥화문 앞 소나무 속껍질 송기, 송과 결핵치료용 구기자 기로 죽을 쑤어 나눠준 송기교에서 광통교까지, 자, 용호영은 광통교에서 수표교까지 청계천에 현재도 복원된 다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훈련도감은 수표교에서 효경교까지, 금이영은 효경교에서 오교까지, 어영청은 오교에서 오간수구까지 거행하며 오간수구 밖에서부터 영도교까지는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정, 세영에서 힘을 합쳐 거행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3번이 나오는 거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정지만 형님, 유진님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분명히 여기는 어디죠? 네, 송기교 터입니다. 자, 송해교가 아니고요. 아유, 엄청 멋있어서 스톤헨지, 마추픽추 피라미드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남원추어탕이 보이고요. 네, 육조전은 아니고 육개장집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네, 지금 저쪽 경복궁 역 쪽에서 저는 넘어왔습니다. 네, 인경궁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요. 네, 사계절 여인숙을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등인대 경자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역사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역사 공부 본의 아니게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계절 여인숙님, 여기는 송기교 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가보시죠. 네, 발길을 닿는 대로. 자,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청계천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청계천. 자, 청계천에 우리가 시작점 소라탑이라고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서 바로 그 뒤쪽으로 서울시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여기는 너무나 잘 그냥 눈 감고도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사계절 여인숙, 과연 문화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지배인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총지배인이 아니고 그룹사에게 제가 아마 답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 군데에서 제가 여기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적인 사계절 여인숙,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우리 역사에 분명히 있는, 그렇다면 청계천의 시작은 광통교가 아니라 광교가 아니라 청기교라는 얘기인데, 청기교를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사계절 여인숙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 사계절 여인숙이 우리 문화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포시즌 측과 이것을 허가해준 분들의 풀어야 할 해결책이 되겠죠. 넓기도 엄청 넓습니다. 네. 이때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엄청난 대형 장호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지금 사리원, 장호원, 조치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야,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사계절 여인숙, 아니 비슷하네. 또 이런 호텔들은 약간 이런 여인숙은 비슷하게 짓나봐요. 뭐냐, 저기 비슷하잖아요. 웨스땡 여인숙. 아니, 웨스땡 여인숙하고도 외관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약간 유려한 곡선 똑같아요. 지금 대충 보면. 웨스땡 여인숙. 네. 아마 이 여인숙은 한자로 암에리카 체인이 아닌가. 프랑스 체인인지.
자, 춘천 얘기도 나왔고 유수부, 네, 문소각, 그리고 하중도 고인돌, 아까 고인돌 같은 거를 봤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지어놨네요. 네, 문화재 위에, 우리 문화재 위에 이렇게 지어진, 네, 우리 문화재 위에, 문화재 터 위에 지어진 것으로, 네, 확실시되는 사계절 여인숙입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문화를 마치 사랑하는 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수선전도.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뭐 이런저런 또 문화재 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계시면 아마 아실 것들인데요. 네, 여기는 경복궁역 1번, 2번 사이에 1번, 2번 사이에 요런 곳이 있었고요. 한성정부터 유적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좀 보시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한성정부 유적터, 네, 경복궁 1번, 2번 출구 사이에 맞대고 있습니다. 이게 등을 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네, 또 서울지방경찰청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장흥고터라고, 네, 태조, 네, 임금 때, 태조대왕 때 설치해서, 네, 당시는 이제 조선 시대였던 거죠. 94년까지, 1894년, 네, 국내부로 편입된 장흥고터라는 곳이, 네,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서울시에서, 네, 세운 이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어극 친경기념비가 저 앞에 있고요. 예, 건너서 저것을 보고, 네, 문화재 로드네요. 저기를 보고, 네, 잠깐 비춰드리고 바로 그 청계천 다리를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우리가 얘기하던 창덕궁 요금문 앞에 노무현 센터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문재인님, 손혜원 의원의 여고 동창의 남편으로 여겨지는 문재인님께서 누구도 건국이 아니죠. 네, 창덕궁이 만들어진 이후로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노무현 센터, 네, 지상 3층, 지하 3층의 6층 건물, 네, 건물의 건축 지시 하셨습니까? 문재인님? 이재명님 알고 계셨습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공예박물관, 네, 네, 안국별궁에 발굴조사 없고, 제가 말씀드린, 네, 폭발에 대비한 지하 수장고도 없고, 네, 서울공예 전시관 공사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안국별궁, 정화당, 경연당, 네, 형광로, 도봉구로 뿔뿔이 흩어졌죠. 도봉구로 또는 부여의, 네, 전통문화대학교, 또 도봉구에 있는 메리츠화재 연수원으로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 민주 좋아하는 자들이 민주 좋아하시는 쪽에서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는 어극친경기념비입니다. 네, 동십자각이라고도 하는, 네, 어극친경기념비, 여기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네, 대한제국과 관련된 곳입니다. 네. 자, 그분들 다 청문회 대상입니다. 서울공예 전시관, 안국별궁, 노무현센터. 자, 창덕궁이 지어진 이래로 그 6층 건물 만들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체부 장관, 문화재청장, 문화비서관, 서울시 고위직. 네, 조용하네요. 의외로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는데 여기가. 네.
한번 온 김에 또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고조 광무제 어극 30년 네, 칭경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네, 1903년이니까 고조 광무제로 칭하는 게 맞고요. 네, 1903년 여기도 써 있습니다. 광무 네, 독자적인 연호를 1897년부터 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무 6년이라고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9월 2일에 세워졌고 비석의 앞면에는 대한제국 대항제의 나이가 60세를 바라보게 된 것과 즉위한 지 40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들인 순종, 네, 광무제 아들이신 융의제, 네, 이렇게 칭해야 하는 게 네, 옳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역사죠. 나라 형편이 어려워져서 한 해 늦게 세우게 되었다고 네, 친절하게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사계절 호텔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르면은 이게 예,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기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청계천의 한 다리가 되는 네,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송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송기교. 네, 송기교가 되는 곳에 송기교가 원형 복원될 예, 원형 복원돼서 복구돼야 되는 자리에 예, 다른 것이 엉뚱한 것이 세워져 있다. 그것이 바로 사계절 여인숙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기에 네, 네, 붙어있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2주년 각하의 업적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네, 현수막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분이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경북여고 나오시지 않았고요. 네, 남자십니다. 네. 대학가인 이제 2차 문화재 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청계천의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청계천이 저 위쪽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현재는 시작이 이쪽이죠. 네, 또 네, 우리 또 김민수님께서 말씀 주셔서 자, 여기는 동아일보는 하나 다 나오네요. 다 포도청 터는 동아일보이다. 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뭐 전부 다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래 동아일보 터가 이쪽인 거죠. 네, 네, 앞에 이제 신문박물관 여기가 이제 예전 터인 거고 여기가 신건물 네, 채널A가 위치한 여하간 이쪽이 지금 포도청 터인데 포도청인데 포도대장이 아니라 너무나 귀여운 포도대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귀여운 스마일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놈의 일제 탄만 하지만 일제가 떠나간 지 벌써 몇 년입니까? 75년이 넘어갔죠. 네, 77년 대한민국의 네, 뭐 건국 또는 네, 우리 대통령제 시작 이 시점을 볼 수 있으니까 벌써 어쨌든 45년 이후로 75년이 네,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8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네, 이렇게도 박약하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은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 그 사대문 안에서도 이 경복궁 뒤편 주변 서촌 경복궁과 인경궁이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미 아닌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가상이지만 문화재법을 없애자. 예, 문화재법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솔직해지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맞는 거예요. 문화재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현재 청계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걸 덮었다가 다시 뚜껑을 여시게 된 분이 누군지도 아마 대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동아일보가 포도청 타였다. 네. 보니까 네, 모 종교의 대주교라는 분도 지금 확진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또 보시면은 뭐 여기가 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자, 과거에 여기가 이제 경성부청사라고 볼 수 있었던 네, 동일한 자리죠. 네, 서울시청 구관부터 그 앞쪽까지. 네,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이제 잔디 알고 계시죠? 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궁궐 5대 궁의 자리가 그쪽까지 다 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아래는 중요한 게 있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또 허구가 지금 개선돼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여기는 또 서울시 의회입니다. 네. 자, 여기는 뭐가 있었냐? 경성궁 자리. 네, 도시건축 전시관. 네.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제가 들어가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있는 자리. 여기 도시건축관이 있죠. 서울시 의회와 도시건축 전시관. 네. 네, 저쪽으로 아마 출구 가서 한번. 네. 네, 여기는 이제 서울시청 신관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뭐 등등이 자랑하는 완전한 복원이다. 또 각급 지자체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구가 많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청 좋습니다. 시민이 중요하죠. 당신이 시민이든 내가 시민이든 어떤 시민이든 내 시민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고요. 네, 그런데 과연 그 정말 중요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편익 중에 편익인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문화재 터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밟고 있고, 또 원형 보존돼야 될 것들이 일부 복원만 됐거나 아니면 가상으로만 복원이 된 채 소위 말하는 장난,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이런 저 글들이요. 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이거 파서 단가 얼마에 해서 몇 센치 하고, 지난번에 서울 성곽 갔을 때 말씀드렸었죠. 네. 네. 군기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 광화문 바로 앞에 걸외 관사가 있는 터, 육조가 있는 터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네. 원래 여기에 군기시 박물관이라고, 네. 네, 시청 지하철역인데요. 네,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군기시. 자, 군기시가 어디냐? 네, 군사 이제 무기와 관련된 곳이죠. 군기시. 네, 올라가서 조용하고 시청 서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황구단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시청 앞이고요. 바로 앞에 이제 경운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궁이라고 하죠. 네, 엄청난 크기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경운궁과 황구단의 영역입니다. 황구단도 뒤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복원이 돼야 되고, 지금 웨스땡 여인숙이 정면으로 밟고 있다. 네, 여기서 웨스땡 여인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는 군기시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서울시청의 자리. 네. 자, 군기시, 쉽게만 설명을 드려도 군기시와 경운궁, 즉 덕수궁, 환구단, 네, 전부 다 원형 보존돼야 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경성부 청사. 자, 일제시대 청산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가셨나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놈의 일제시대 청사래. 네. 청산, 죄송합니다. 네. 청산, 목욕탕 가도 들리고, 네. 수도 없이 얘기하던 일제시대 청산. 요즘에 이제 적폐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청산 좋습니다. 청산 좋은데 청산 후에 왜 복원을 하지 않죠? 오히려 청산이 돼야 될 거를 지금 복원했잖아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헤리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일제시대의 건축물들이 네거티브 헤리티지예요. 그럼 자, 다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정말 지을 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건물 지을 땅이 없어요. 무슨 아파트든 박물관이든 뭐든 간에,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지을 땅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1번, 2번. 이지 선다형입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즉 인천에 사시는 장독기님 반갑습니다. 인천에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예요. 일본 관련 또는 중국 관련, 근데 한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940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지을 것이냐, 그거를 발파하고, 발파 또는 기계 철거든 어떤 형태로든 그곳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지을 땅이 두 개다. 인천에 있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냐, 아니면 황구단이냐. 황구단, 경운궁, 군기시, 사포서, 사원부 등등의 우리 문화유산 위에다가 지을 것이냐. 자, 여러분들 정답이 뭘까요? 자, 1번은 인천을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네, 예를 든 겁니다. 금천구와 안양 사이에 있었던 허 벌판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안국별궁이 정확하게 자리 잡은, 또는 창덕문 요금문 앞에다가 몇 층 건물을 올릴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은 태장동입니다. 태장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세계 유일한 장태문화, 안태문화, 장태문화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을 높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연사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지어졌죠? 서울공예박물관이요? 서울공예박물관이 우리 문화유산입니까? 문화재입니까? 거기에 현광로, 정화당, 경연당 이런 것들을 도봉구로 또는 부여로, 완전히 먼 부여까지 보내면서 입양 보낸 겁니까? 그 자리에 서울공예박물관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울, 당신은 갔지만 500년, 600년,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우리 서울은 뭡니까? 당신의 볼모입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이 자리가 군기시의 자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찾아보지 않고 와서. 네, 여기는 잘 아시는 아이서울유 앞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대한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대안문입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님, 하야라는 개념의 하야 창시자 이재명 변호사님, 문재인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은 1000번만번 양보해서 그래도 예우상 하야라고 해드려야 된다는 문재인 변호사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문이라고 본인들은 알고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헷갈려갖고 다음에 군기시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바로 서울시청 경성부 청사와 동일한 곳입니다. 자, 웨스틴 조선, 네, 황구단을 밟고 있는 웨스틴 조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성 철도 호텔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철도 호텔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경궁과 창경원의 이야기처럼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를 뺏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유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길지 중에 길지고요, 가장 중요한 문화 유적입니다. 사실 당연히 전기를 뺏기 위해 여기를 건드렸겠죠. 창경원을 건드린 거,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것처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조선호텔이 철도호텔과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름은 조선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호소하는 것이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변호사님,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슈.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라고 하는 게 옳다고 한 문재인 변호사님, 헌법에 없는 하야라는 말을, 아니 지금이 제가 조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선입니까? 조선에서도 하야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실록에서, 당대 법전에서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하야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거 개발할 시간만 있고 본인들은 대장동이 태봉이 있고 대장리가 아니라 태장리였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없습니까? 네, 제가 왕구단 여기 보여드리려고 여기 아래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벨트 보시면 여러분 이해 가실 겁니다. 여기에서 시청 서클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 경운궁 덕수궁에서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시청 자리가 원래 덕수궁의 자리입니다. 경운궁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배웠죠. 경운궁, 경희궁, 같이 붙어 있고요.
거의. 경희궁은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당시 임금이었던 광해께서는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당연히 싫죠.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래서 경희궁을 경덕궁을 경희궁이라 바꾸고 인경궁 건설에 박차를 가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경궁 복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운 저쪽 그 지역에 사시는 중요한 분들에게 제가 이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웨스틴 조설입니다. 아주 그냥 봤을 때는 참으로 예뻐 보이고 참 자랑스러운 우리의 여관 체인이구나, 여인숙 체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인숙,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숙 체인이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황구단. 제가 올라가면서 이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MB땡, KB땡 기자분들이 하지 않는, 정치인, 전현직 어떤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지정번호 비지정 황구단 정문이고요. 네, 황구단 시설을 건설하면서 정문으로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네, 97년. 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자, 여기에 재밌는 거는 60년대 말에 철거된 뒤에 오랫동안 소재를 알지 못했는데 어디서 나왔냐? 이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이동에 있는 그린파크 호텔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참 대단하죠. 네, 그 여재단은 평창동에 있는 북악파크, 네, 황구단의 정문은 우이동에 있는 그린파크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찢어지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자, 여러 차례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다시 오게 된 거죠. 네. 다시 돌아온 황구단 정문이 되겠습니다. 네, 97년에 고조 광무제께서 대한국, 제국대한국, 대한제국, 한국 전부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붕당 정치이고 정치 논리가 되는 거죠. 있었던 것을, 있던 역사를 없었다, 아니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네. 자, 내려가는 거를 반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화재 관리에 잘못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저기가 나오네요. 저쪽 건너편에 한화의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또 하나의 여인숙이 있습니다. 네, 소형 여인숙의 소형 주거 여인숙이 아니죠. 주거지, 소형 주거지의 강자로 알려진 부영, 네, 부영, 네, 호텔이 여기 이제 저 건너편에 이제 지고 있죠. 네, 거기 역시 송현궁 대관정 자리가, 네,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곳은 여기에 이제 사주는 이전에 원래는 신라호텔의 소유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열사 간 거래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에 한번, 네, 뭐가 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역사적인 사진이, 네. 네.
요것만 좀 찍고 나갈게요. 네. 호텔 여기도 호텔인가요? 여기 호텔 사무소입니다. 아, 네네. 요것만 그냥 네. 네, 알고 계셨는지 이분이 사진이 딱 있습니다. 네. 낯선 곳에서 여러분 형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포포인트가 여기 웨스트 조선 호텔이 같이 관리하는 건가 보죠? 포포인트 맞죠? 네. 네, 맞았습니다. 전문이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쯤 되면 이 웨스틴 즉 사측인 조선 측은 땅 따먹기의 전문이 아니라 문화재 따먹기의 전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가 포포인츠가 네, 그래 이게 저기가 아니었던 거죠. 네. 뭐 미국 겐지 뭐 프랑스 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유는 현재 웨스틴 조선과 포포인츠는 네, 신세계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화재 관리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웨스틴 조선 엄청 좋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같기도 하고 플루이딕 유려한 곡선입니다. 어떤 브로셔나 어떤 그 호텔 안내 홈페이지를 봐도 거의 다 멋있는 곡선이 유려한 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올라왔을 때 바로 저 황구단 정문 생뚱맞은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건너온 그 건물 정문 나름 복원이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십시오. 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관리소를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죠. 원래 그 당시 황구단을 세울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거는 이거 보십시오. 뭘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금 마치 저기랑 똑같습니다.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처럼 앙코르와트가 저렇게 생겼다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문화재가 어떠한지. 자, 이게 우리 문화재를 대하는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 이런 현주소입니다. 이 보십시오. 자, 땅에 묻혀 있습니다. 거의 반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저기 같아요. 선상에 떠 있는 집들 있잖아요. 동남아 같은데 가보면. 자, 이게 문화재를 대하는 게 바로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미화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기와고 진짜 우리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이게 정말 그리고 조선호텔 좋죠. 근데 문제는 황구단의 원형 보존 터를 황구단이 저 뒤까지 있어요. 가장 많이 밟은 것이 바로 이 웨스팅 여관. 마치 이걸 보는 분들은 황구단에 대한 말도 뭐 지방에 사시거나 교포거나 이런 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익숙치 않을 뿐더러 이거는 웨스틴 조선의 그 데코레이션이 아니냐, 앞마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포시즌과 밝혀졌습니다. 웨스틴 조선에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네, 여기는 이 석고단이라고 합니다. 네, 석고, 네, 장고 뭐 이런 거 할 때 북입니다. 고자가. 네, 고수. 네, 석고, 3개의 석고가 있는 석고단입니다. 네. 자,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죠. 여기가 있고 정문이 뭐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고요. 석고. 네. 그리고 계단입니다. 네, 원형을 복원한 것이 되겠고요. 네, 또 여기는 이제 9시 이후는 제가 알기로 지금 9시가 넘었죠.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닫았네요. 네, 9시까지. 네, 9시까지인데 네,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고, 자, 웨스틴 조선의 그 레스토랑이죠. 네, 호텔에서 뭐 F&B라고 합니다. 자, 건너편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석조 대문이죠. 네, 석조 문인데 좋죠. 네, 좋은데 보십시오. 네, 원래 현행법상의 이 앞에는, 우리 문화재 앞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빌딩에 어떠한 건축물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짓는다면 여기도 역시나 한옥만 1층이 가능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포장릉이나 이런 데 얘기가 되듯이 조망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망권과 주변과의 조화. 자, 역시나 주변과의 조화도, 네. 자, 이게 조화가 있는 건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황구단 중심인가요? 요걸 봐야 됩니다. 황구단이 아까 유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보면 이루어지는 명당이기도 한데 엄청 중요한, 네,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 있어서, 예, 정말 중요한 곳이죠, 이것이. 네. 제국의 시작을 얘기할 때 경운궁과 이 황구단과, 예, 그리고 영은문, 독립문, 이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황구단이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죠. 네, 그리고 원형이라고 따지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네. 아, 네, 어디 와 계시죠? 네. 웨스틴 조선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철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건물 이전하라고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돈까지, 네, 이전 비용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넸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정확진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문화재 팔각기둥이라는 게 황제, 네, 황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팔각형으로 지었잖아요. 저기 보시면 기둥들도 팔각형입니다. 아, 입구 쪽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뒤에는 롯데호텔입니다. 바로 뒤에. 자, 가장 많이 물고 있는 웨스틴 조선, 네, 포시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로 잘 왔네요. 네, 포시즌이 저는 같은 체인인지까지는 몰랐는데 확실히 사람은 다니고 발품을 팔게 되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모른 출생의 비밀, 사계절 여관편인데 그 사계절 여관과 형제인 것이 웨스틴 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웨스틴 여관은 정말로 능력자입니다. 우리 문화 정말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것을 마치 개인 소장품인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곳 한번 보고 우리 저기 아톰님과 네, 한번 뵙도록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있는지 반대로 지금은 거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쪽으로 올라왔고, 예. 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참 의식 전환이 시급하고요. 의식 전환 이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원칙에 따라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네.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빠른 결단을 내려서요. 네. 자, 여기는 대통령의 호텔입니다. 이름이 대통령이죠. 영어로 프레지던트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 원구단. 항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죠. 바로 네, 사적 제 157호. 자, 원구단이 아니고 환구단입니다. 과거에 이제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걸 잘 적어줘야겠죠. 환구단.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네, 프레지던트 호텔 그리고 롯데 호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저 웨스틴 조선 호텔. 다시 올라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밝혀졌습니다. 네, 포시즌과 형제 여인숙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단. 저 방송 들으셨죠? 환구단의 문제. 우리 문화재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넓고, 이 문화재는 대한 제국의 건국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하고 최초의 문화재라고 보면 돼요. 그 시점에서. 그런데 이 환구단이 여기서 쉽게 말해 이제 재단 올리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건국과 관련된 탑3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 이게 메인 같아요? 아니면 웨스틴 여인숙이나 여기 이런 데가 메인 같으세요? 웨스틴 어디가 메인으로 보이세요? 여기가 메인 같은데. 여기가 여기서 보셔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원형 복원이 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도끼님 반갑습니다. 육포왕 장도끼입니다. 용도 육포왕. 네, 예, 네. 육포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네. 육포 랭킹 1위까지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네,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셨어요, 육포왕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이 주변에. 네, 알겠습니다. 기도에 갔다. 아, 기도회도 가시고. 좋죠. 여기 와본 적 없죠? 예. 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번 보시면 경북 덕수궁 그리고 서울시청 자리에는 분기시 등 그 아래가 주로 수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분기시 그리고 아까 기도에 갔다 오신 저것들도 그것들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데고요. 거기는 육조, 관아터, 걸외 간사가 있는 다 사실은 이제 보존돼야 되는 곳들이 있는 거죠. 대한문이나 뭐 예, 이런 곳. 네. 대한문도 원래는 덕수궁이 경웅궁이라고 해서 원래의 크기는 그 서울시청 그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다 경웅궁인 거예요. 덕수궁인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된 거죠. 광복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근데 미뤄졌다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숙제 미뤄졌는데 숙제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돼서 누가 그 허가를 내줬는가, 아니면 누가 그걸 안 되게 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말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 도물은 출생의 비밀 사계절 여관과 서쪽의 조선, 서조선인가요? 이거는 네, 서조선 여인숙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환구단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잠시 그럼 오신 김에 잠깐 들고 저기 비추이고만 계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하죠. 대한제국의 제 편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대한제국의 중요한
중요한 이 건축물 그리고 중요한 역사 유적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뭐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황구단의 재단을 봉행하면서 시작한 대한제국. 자, 역사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현재도 고조 광무제이신 고조 광무제가 고종이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고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고종이라고. 고조 광무제 별도의 연호를 써서 어떻게든 우리 대한국이 주권국가임을 천명하고 또 황제국임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고조 광무제시고 외교적으로도 헤이그 밀사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누구 때문이다. 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한 명이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니면 손흥민이랑 조금 못하지만 손흥민처럼 잘하려고 하는 1.5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잘해요. 상대는 쉽게 말해 독일 팀이야. 손흥민보다 잘하는 사람이 8명 있어요. 그럼 어디가 이기겠어요? 독일이 이겼죠. 그렇죠. 독일이 무조건 이거는 거의 한 뭐 10번 싸우면은 12번 이기잖아요. 거의. 그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일본이랑 러시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 광무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또는 순종 황제 융의제라고 해요. 융의제.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저기를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옳던 아니던 여하간에 이 유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인한다는 얘기죠. 부인. 그리고 여기는 철도 호텔이었습니다. 일본이 철도 호텔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민족 정기를 빼앗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러면 왜? 그게 없어진 지가 벌써 7, 80년이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자리에 동일한 호텔을 세웠는가? 아직까지도 몇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영위가 되고 있는가? 잘. 그것도 계열사만 바뀌면서 이것을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 문화재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오늘은 함께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구 국회의원 박진우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박진우 출마 선언자고요. 옆에는 잘 아시는 육포왕 장독기입니다. 육포왕 장독기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육포 하나 드시죠. 요새 육포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